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벌써 1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장에서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며 5억 달러, 이 하나로 약 6,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시각으로 오후 6시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전쟁 이후 첫 국정연설에 나섰는데요. 미국과의 핵협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뉴욕 선물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모두 약세 전환했고요. 또 오늘 개장 이후 상황은 어떻게 이어질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단단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2월 달 너무나도 힘든 장.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대세적인 상승세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번곡을 맞아서 다시 하락장으로 이어질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어떻게든 좋은 소식보다는 좀 나쁜 소식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자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죠. 근데도 아직은 증시가 봄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작년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버티시다 보면 곧 봄을 지나서 따뜻한 또 여름을 또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하니까 자, 좀 기다리시면서 오늘 또 투자 전략 이번 주 또 금요일까지 상당히 좀 매매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거예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이 천명과 함께 투자 전략 알차게 한번 짜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시간 동안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24시간 열어두고 있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주목한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수익률 곡선 통제 YCC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전망했습니다. 또한 BOJ가 최소한 올해 중순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하다가 내년 중순부터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외로 경직적이고 초완화 정책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종이 자산이 아닌 금과 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25달러짜리 순수 은화가 현재 최고의 투자 자산이며 법정 화폐 시스템과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나온 미국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충격을 고려할 때 미 달러화 가치가 이번 주에 추가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러 강세가 단기적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덧붙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달러가 상승할 테지만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강세 흐름을 반납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현재 미국 경제는 노랜딩 조짐 속에 연착륙이나 경착륙을 겪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해 볼게요. BOJ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돌릴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명 마스터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일단은 폐기 절차를 돌입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를 하고 네. 일부는 또 비동의를 하고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죠. 네네네. 자, 저번 주에 제가 2번에 대해서 이제 YC 정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이제 달러의 강세를 저지를 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통화, 엔화가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 전 세계 유일하게 중국하고 일본만 계속 제로 금리를 금리 인상을 하질 않았어요. 그죠? 자, 근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일단 일본 자체 내에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변수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핫 이슈가 돼서 결국 이제 바클레이즈에서도 이제 폐기에 대한 어떤 절차를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게 YC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YCC가 제일 화두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10년물 국채물 있잖아요. 그죠? 0.25로 일단 상승을 했어요. 0.25. 0.25 플러스 하니까 0.50입니다. 0.50. 자, 그럼 0.50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국채금리를 매입한 사람이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매도 던져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YC 정책이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0.50 올리기 전에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0.25로 만약 벗어난다. 어떤 상한선이라고 해요. 상한선. 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금리를 낮춰야 되죠. 낮춰서 매입을 중앙은행에서 일본 중앙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펴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게 상승을 한다는 자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BOJ 은행에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국채금리가 늘어나니까 이 대차 대조표가 이제 안 맞다는 얘기죠. 안 맞다는 얘기.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화면 잠깐 좀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걸 좀 보고 간단히 설명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떤 내용 보내주실까요? 잠깐만요. 사실 이제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접게 된다면 또 엔화는 다시 강세로 접어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은 아까 이제 기준금리가 0.25로 0.25도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매입하는 이제 입장에서 그죠? 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됐기 때문에 자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셔도 그죠? 자, 2월 20일 오늘자 뉴스예요. 오늘자 뉴스가 국채가 지금 40조를 이제 순매도를 한 상태예요. 역대 최대.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부담이 가죠. 사는 사람은. 자, 역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일본 자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인플레를 무조건 잡아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 파는 사람 따르고 금리를 올리고 이게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중앙은행 자체가. 우에다 총리가 이제 새로 이제 취임하면서 처음에 그랬죠. 뭐 비둘기파적인 사람도 아니고 매파적인 사람이 중도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이 조금은 좀 부드럽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이제 비춰지면서 약간 완화하면서 지금 이제 엔화가 이제 12월 달만 해도 상당히 이제 강세로 돌아섰죠. 자, 엔화가 강세였을 때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원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죠. 그러면서 114까지 갔던 달러 인덱스가 100 후반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4월에 정책이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4월 말에. 그럼 아직 시간이 더 있겠죠. 근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언제까지 또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변수들. 일단 전세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제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자체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이제 BOJ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또 차기 그 총재의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총재 영향이 큰데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급작스럽게 어떤 정책을 바꿔버리면은 네. 이게 10년 동안 이제 마이너스 정책을 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순간에 바꾸게 되면 일단 기업이나 개인이나 상당히 부담감이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폐기 절차는 돌입을 하되 상당히 루즈하게 갈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나중에 상황이 어차피 이제 뭐 미국의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끝이 보인다. 그럼 6월 달 제 생각에 뭐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자, 6월 달까지 금리를 올리고 더 이상 안 올리겠다. 그러면은 자, YCC 폐기 정책이 아니라 어떤 수정을 해 나가면서 어떤 정책이 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역으로 따지면 뭡니까? 자, 일본 자체가 YCC 정책을 10년 전에 펼쳤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죠. 자, 근데 역으로 만약에 돈을 다시 회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리고. 자, 그럼 다시 디플레이션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엄청난 이제 어두운 터널을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마트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 폐기 절차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10년 국채물에서 이제 5년물, 2년물에 대한 정책금리 뭐 통제를 가져간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바로 앞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일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일단 어떤 통제, 정책금리는 제로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제로금리 정책을 가져가면서 서서히 어떤 정책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태도를 충분히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클레이즈에서 뭐 내년 중순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 내년 중순도 아주 먼 얘기고 그래서 이 근거가 이제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먼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역으로 따져서 자, 아까 말씀 6월 달에 미국의 어떤 정책 금리가 고정이 되고 계속 이어진다면 BOJ는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다시 폐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엔화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 파운드나 이제 유로에 비해서 어떤 상승폭이 그렇게 제가 좀 커 보여 보이진 않아요. 커 보여 보이지 않는데 뭐 저번 주에는 엔화가 좀 그 장기적인 투자 가치로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요 뉴스를 제가 보면서 투자 가치가 있기는 조금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왜?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피겠다는 내용이 지금 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일본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직은 좀 엔화 자체를 조금은 넓은 시각에서 한 2분기 정도 지나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미국의 정책 금리가 고정이 된다면 BOJ YCC 폐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죠.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부자 아빠 또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금과 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동의하시나요? 나 투자는 동의를 하는데 네. 시기가 조금 문제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에 좀 의문스러웠던 점이요. 사실 지난 이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전에는 금과 은 비트코인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했다가 지금 한 달여 만에 거의 한 달도 채 안 지났죠. 한 일주일 만에 발언 좀 뒤집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분이 작년 11월인가 그때 한번 연저점을 찍었잖아요. 예.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설왕설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투자는 맞아요. 뭐든지 투자의 포인트는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올라갈 거라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네. 그 타점을 우리가 잘 맞췄을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가 수익의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은 맞는데 시기가 잘못됐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 근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 금하고 은하고 동의를 하니까. 자,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데 11월에 연저점을 찍으면서 이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프. 자, 연저점을 찍으면서 제가 이때 이때는 제가 작년 11월에 이 말씀 분명히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연저점을 통과한 것 같다. 여기서 한번 장기적으로 어떤 금에 대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올라가려고 상상을 못했어요. 자, 이때 어땠습니까? 달러 인덱스,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을 이제 연출하다가, 그죠? 뭐 거의 2,000 가까이 오다 이제 꼬꾸라진 상황인데, 자, 지금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달러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다, 그죠? 자, 골드 이제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골드는 하락을 가요. 거의 90% 이상의 확률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저번 주부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또 계속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1970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갔는데 이거 1800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 자, 이 상황이 뭐냐 이거죠. 자, 지금은 어땠습니까? 1월 달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삼승을 보여주면서 증시 플러스 엔화도 골드도 계속 올라가줬죠. 그러다가 2월 달에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달러가 아까 100까지 밀렸다가 이제 104에 지금 안착을 아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달러가 올라간다는 건 골드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 국채로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금리를 올리는 때까지, 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기본적으로 저는 FMC를 딱 두 가지로 요약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FMC가 8번 있잖아요, 1년에. 4번 나눠서, 자, 첫 번째를 저 스몰 FMC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4번을 이제 빅 FMC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스몰 FMC는 거두절미하고요. 자, 빅 FMC가 3, 6, 9, 10입니다. 자, 이게 분기마다 열리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점도표가 발표돼요. 점도표. 자, 점도표가 뭐예요? 터미널 라이트, 최종 금리에 대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라 얘를 칩시다. 자, 5%라 치면 이쪽에 사람들이 점도표를 많이 찍으면 이게 3월 달에 최종 금리가 되겠구나. 이게 3, 6, 9, 12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3월 달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0점이 올라가는 거. 자, 5월 달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럼 6월 달도 올라간다는 제가 이제 페드워치에서 어제 오늘 제가 방송 전에 확인을 했는데 딱 50%가 넘어요, 지금. 그럼 6월 달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확실하게 나오겠죠. 물론 차후에 또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6월 달까지는 금이 상승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최종 금리가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이제 픽스가 되고,
연말까지 쭉 가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데이터를 선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달러가 아닌 안전자산, 역사적으로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죠? 자, 이쪽을 한번 옮겨 타볼까 하면서 이때부터 어떤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6월 달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게.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비트코인 그 차트고 오른쪽이 이제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 근데 가만 보시면 그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자, 보시면 여기 상단 이게 4월 달 정도. 여기도 4월 달 정도고. 자, 내려오는 게 약간은 변동폭이 있지만 결국에 이제 요 작년 말에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락을 받다가 조금 연초 올라갔어요. 여기도 올라갔고. 자, 근데 나스닥이 좀 선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결국에는 오늘 조금 좀 내려오고 있죠. 이번 주에 만약에 지표들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잘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스닥은 좀 안 좋게 흘러가겠죠. 하방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따라온다고 그랬죠. 커플링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도 코인도 내려가겠죠. 그죠? 그럴 때 얘도 아까도 똑같은 거 6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죠? 근데 참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CBDC. 그거를 이제 뭐 추진하겠다.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런 얘기 지금 온데간데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암암리에 이걸 인정을 하는 게 아닌가, 화폐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매력이 있는 상품은 맞아요. 근데 대신 위험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작년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뭐 루나 사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갖고 올해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비트코인도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금은 비트코인은 지금은 아니다. 6월 달까지 좀 관망하시면서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 매수 적기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 인상기일 때는 달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겠지만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르는 6월경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 적기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호주의 한 은행이 이 달러 이번 주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보인 뒤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내놨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최명 말씀을 어떻게 보실까요? 더 가죠. 달러는? 6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이어지고, 네. 그럼 그 이후에는 하락 전환할까요? 그 후에는 제가 횡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횡보로 가고 한 3분기 지나서는 달러가 확실히 좀 약세도 이제 그렇게 큰 약세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100선 밑으로 무너지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피벗이죠.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달러가 뭐 114까지 가는 킹달러는 없을 것 같고 네. 강달러 해가지고 어느 한동안 연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금주만 추가 상승이 아니라 6월 달까지는 가고 이제 그렇게 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게 6월 달 말에 그죠? 여기가 쌍바닥이 한번 나와줬죠, 작년. 자, 여기도 지금 쌍바닥이 2월 달 초, 1월, 2월, 그때 쌍바닥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자, 여기도 지금 동일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잭슨홀 쭉 올라갔었죠, 얘가. 올라가다가 잭슨홀 미팅 때 이제 또 바닥을 쳤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됐는데 자 지금 상황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똑같다 보니까 제가 보는 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108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까지 금리를 일단 올린다는 가정을 아예 놓고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0.25를 3번 올리잖아요. 0.25를. 자, 6월까지. 그러면 곱하기 3하면 0.75죠. 0.75. 그죠? 자, 0.75면 지금 현재 4.75만이네요. 4.75죠. 그죠? 4.75 하면 5.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확인하는 근거는 뭐 지금 강한 경제 지표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2월 2일 날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2월 1일 날 어땠습니까? 디스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13번을 피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야, 이제는 끝났다. 자, 3월이면 금리 인상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 피벗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CPI, 비농업, PPI, 소매 판매 너무나도 좋게 나왔죠. 자, 이렇게 좋게 나오면서 새로 나왔던 용어가 노랜딩이에요. 노랜딩. 자, 노랜딩이 뭡니까? 자, 비행기 착륙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비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 석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연료 떨어지면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런 얘기가 또 오가는 거예요. 노랜딩이 야,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해. 강력한 노동 시장이야. 그리고 뭐 월드뱅크나 일단은 뭐 미국 GDP를 높게 잡고 있죠. 지금 상당히 높게 잡고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를 뭐 올려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어. 미국 경제는 다 받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독이하게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든지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부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러질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피력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내일 분명히 2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제일 중요한 온고잉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계속 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테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디스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겠죠. 자, 디스플레이션이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갈 길이 워낙 멀다. 그 얘기도 한번 나올 테고. 제일 키포인트는 저걸 거예요. 자, 터미널 데이트 3월 달에 터미널 데이트를 상당히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만약에 퍼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수요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PCE 발표 있죠. 개인 소비 지출. 자, PPI는 도매 물가 지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PCE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자, 그럼 PPI가 높게 나왔죠. 자, 높게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기업은 절대 손해를 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원가, 재정 원가에다가 어떻게 인건비 상승으로 거기다 얹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PPI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PCE도 높게 나오겠죠. 왜? 여전히 소비성이 강하잖아요. 물건이 좀 비싸더라도 일단 임금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PC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예상한 거는 이번 주에 안 좋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엔 달러가 다시 한번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적어도 6월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해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글로벌 이슈 짚어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나스닥은 주요 투자은행이 최종금리 예상치를 5.25에서 5.50%로 상향했습니다. 골드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보합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은 중국의 2023년 원유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로 FX는 ECB 위원이 기준금리가 3.5%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해외 선물 23시 알아봤는데요. 그럼 주요 상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골드요. 네,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잠깐만요. 오늘 골드 제가 아까 달러 인덱스를 봤는데 네. 오늘도 골드가 아무래도 지금 뭐 상당히 지금 깜짝 놀랐네. 이렇게까지 올라갔네. 자, 오늘 골드도 약세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자, 오늘 저 더 많이 밀렸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자, 제가 이제 기법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 기법은 이제 달러하고 이제 골드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 잠깐만 요거 차트 좀 내려볼게요. 네. 요거 인덱스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적이 없은 것 같아서 자, 달러 인덱스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0.18 상승 중이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상승을 갔던 이유는 뭐냐면 자, 유로는 지금 약세로 돌아서 있는데 파운드는 약 강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는 약간 좀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드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좀 이따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방향이 없죠. 방향이 없으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11시 반에 되면 다시 한번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왜? 달러 인덱스가 104를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변곡점 구간이에요. 104가. 그래서 104를 지지를 해주고 계속 우상향을 하면은 어떻게 골드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오늘 조금 이따 이제 11시 반에 이제 미장이 열리는데 또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104를 지지해 주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밀리면 어떻게 돼요? 골드는 또 한번 날아가겠죠. 자, 지지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골드는 또 하락으로 가겠죠. 요거 11시 반에 반드시 좀 체크하시면서. 자, 제가 매매 전략이 스텝 1, 2, 3, 4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은 추세를 먼저 맞히는 거는 자, 리얼 시향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안 보고 기술적 분석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분명히 먼저 확인 사살하시고 그다음에 매매에 대응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많이 지금 흔들고 있죠. 흔들고 있고 일봉상을 한번 볼게요. 일봉상 한번 보시면. 자, 일봉상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빨간색이 60일 이평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5일 이평선입니다. 여기 좀 수렴이 돼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한참 2주 전부터 이 추세. 자, 일봉은 RSI 볼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데일리 매매할 때만 RSI만 보신다. 장기적인 어떤 일봉을 보면서 추세를 파악하는 거는 MACD만 보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여전히 각도가 35도 이상 꺾이면서 대세 하락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달러 인덱스 104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계속 우상향을 한다면 오늘 골드는 62평선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바로 밑에가 이제 122평선이에요. 242평선이네요. 자, 여기까지 내려올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자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 일단 저는 매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평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 밑에가 241 이평선이죠. 그죠? 자, 그럼 추세가 하방이면 어떻습니까? 얘가 242평선까지 분명히 갈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오늘 보합권에 마감이 된다. 그럼 내일까지 하면 이번 주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목요일날 제가 또 나오는데 그때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그때 확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오늘 하방을 일단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 이제 매매하실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일단은 거의 이제 고점은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밑꼬리가 상당히 달리면서 아직 오늘의 고점은 안 왔어요. 오늘의 고점은 안 왔는데 여기가 강력한 어떤 고점인 것 같고요. 나중에 오늘 투자할 11시 반에 이제 미장이 열리잖아요. 어제 하루 쉬었지만 그게 어제 오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하신다면 1850까지 한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 반드시 확인 사살하시고, 그죠? 물론 추세적으로는 그죠? 지금 RSI나 MACD는 상방이 현재 맞습니다. 이거 계속 지금 21시 30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끄트머리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850을 한 번 더 터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5분봉을 2번에서 3번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2번에서 3번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떤 매도의 전략을 가져가라. 단 달러 인덱스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까지는 그죠. 골드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 이 정도면 뭐 저점이니까 저점이니까 매수 살짝 들어가서 뭐 수익을 내도 되겠지.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골드가 방향을 어떻게든 상방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힙서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시면서 이번 주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또 골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러 인덱스 잘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6월 21일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요 상품들 흐름을 체크해보면 하락 우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살펴볼게요. 네, 1분봉 차트 기준입니다. 전일 휴장을 했었던 나스닥이 오늘은 계속해서 레벨을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FOMC 의사록 공개와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줄줄이 앞두고 경계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조금 상승 탄력을 받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힘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1.3%대 밀리면서 12,230포인트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일은 달러가 103선에서 공방을 펼치면서 5일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낙폭을 좀 회복하려는 듯한 움직임에 0.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배럴당 77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도 확인해 볼게요. 골드는 9시경부터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11시 30분 미증시 개장이 가까워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는데요. 지금 이제 상승 반전에 좀 성공을 하면서 현재 온스당 1,850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유로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양상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0.3% 하락한 구간에서 1.06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파동 확인하고 왔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하루 쉬고 개장한 뉴욕 증시, 지금 3대 지수는 모두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 오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푸틴이 연설을 했죠. 네. 폭탄 발언 비스무리하게 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유럽장이 열리면서 엄청난 하락으로 연출에 약간의 반등을 줬지만 네. 결국 이 62평 선상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없이 자,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물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묻지마 투자를 하신다는 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자, 원칙이 있고 자기만의 기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법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그걸 잘 활용을 하십시오.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무기가 되고 그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신감도 붙으면서 여러분들은 혼자 어떤 매매를 하시더라도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하고 파생은 완전히 매매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주식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 주식을 하신 분도 계시고 나도 한번 해외 선물 해볼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장에 틀리면 무조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법을 제가 좀 이따 노란톡에서 12시 전까지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자, 그거 갖고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실시간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이 기법 가지고 저는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잘만 하시면요. 오히려
해선이 더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했든 올해까지는 증시 일단 1월까지는 어떤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죠? 자, 2월 달부터 이제 3월이 다 오죠. 자, 그때부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투자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명과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안정적으로 하시다 보면 해선도 재밌으니까 한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봉을 보고 말씀드려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일봉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봉상 보면 어떻습니까?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빠지면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화요일도 계속씩 빠지고 있는 상황. 자, MACD. 자, 스텝 3죠. 제 기법 중에. 스텝 3. 자, 여전히 지금 하락의 어떤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242평선이 딱 지금 걸쳐 있어요. 그죠? 자, 오늘 이게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늘 관건입니다. 아직 데드 크로스는 안 나왔어요. 자, 512평선 저기 잠깐만요. 네. 네, 여기 512평선이죠. 바로 위에가 상단이. 자,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이 평선의 배열은 그러니까 매도할 거면 512평선 제일 상단에. 그다음에 21평선이 바로 밑에. 그다음 이평선은 뭐 상관없습니다. 순서에. 자, 딱 배열이 맞았어요, 지금. 그래서 배열이 맞아 있기 때문에 아직 512평선이 21평선을 데드 크로스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오늘 안 나오더라도 내일 만약에 나와준다 보면 대세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여사가 상당히 있겠죠. 자,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방법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려도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은 세력가들은 장기 평선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밑에가 어떻습니까, 지금? 11,500에서 11,700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1,700까지. 그죠? 자,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에 여기까지만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대세 하락장이다. 그래서 이게 242평선을 강하게 붕괴하고 돌파를 하는지를 오늘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너무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오늘 뭐 딱 봐도 우리가 이제 하락장은 왔는데 자, 변동폭이 또 일 수 있겠죠. 상당히 뭐 요즘에 핫하니까. 그래서 12,300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60평선 한번 돌파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12,300까지 한번 올라와서 자, 5분봉 그죠? 항상 그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 5분봉에서 2번, 3번 정도 자꾸 터치를 하면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RSI가 MACD가 또 바뀌어줘야 되겠죠. 매도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지금은 매수로 들어가기 너무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 라인에서 확인하시고 우리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다 확인하시고 매도로 가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대 지수 가운데 지금 현재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즈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연준과 시장이 불편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지금 이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시점에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5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혼재되면서 굉장히 5일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0.85%가량 상승하면서 77달러선 부근에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5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굿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 상방을 일단 보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참 하루하루 달라요. 오늘은 굿뉴스, 내일은 배드뉴스. 5일에 대해서 좋은 뉴스는 어떤 것들이? 오늘 뭐 좋은 뉴스는 결국엔 뭐 중국이 원유 수요가 최대치가 될 것이다. 네. 결국에 이제 석유 양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50만 배럴 감산하고 3월 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배드뉴스죠. 결국엔 5일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좀 오늘 나온 뭐 그렇죠. 푸틴 대통령의 푸틴 발언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발언이, 원유 그렇죠. 수요를 끌어올리는 그렇죠. 그런 또 촉진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지금 반복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달러 강세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유가한테는 압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는 뭐 중국이 뭐 전 세계 모든 뭐 석유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르더라도 그렇게 상승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75달러에서 80달러에서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매매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방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80달러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이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역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자, 75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아, 이제는 하락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겠구나 해야 되는데 여전히 75에서 80달러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매매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낭패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상방이 맞지만 내일은 또 데이터를 보면서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주는 일단은 뭐 오히려 어떻습니까? 일단 재고가 증가하는 바람에 뭐 하락을 좀 했지만 하락폭도 또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상승폭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돼 있으니까 하루하루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좀 귀를 좀 많이 기울이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오히려 또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내일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내일 아까 봐서 FMC가 정말 매파적인 발언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버려서 3대 지수가 생각지도 못해 많은 낙폭을 키워준다면 어때요? 자, 골드는 오일은 견디지 못할 거예요. 오일도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제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오늘 무조건 상방의 신호만 보시면 안 돼요. 왜? 75에서 80달러에 지금 가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상품과 시장에 대해서 또 여러 이슈와 다양한 투자 해법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내일 이제 FMC 2월 의사록 발표가 있죠. 네.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좀 아침에 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면 어차피 저녁에 또 미장이 열릴 때 좀 마음은 좀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FMC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더불어서 또 더 플러스를 더 하자면 또 PC 발표가 또 있죠. PC 발표.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지금 상당히 2450선을 상당히 거기가 이제 저항선이면서 또 지지선이에요. 뭐 달러도 아까 백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S&P도 4,100이 강력한 어떤 저항 지지선인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물려 있죠. 어쨌든 방향을 틀을 겁니다. 이제 빅 이벤트가 결국 FMC, PC가 될 건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상당히 시간 내일 많이 참여를 하십시오. 참여를 하시면은 투자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또 준비해서 가서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3일 새벽 4시에 2월 FOMC 의사록 공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대해서 내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든든한 투자 전략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1000명 2글자 적어서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자정 전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1000명 마스터님의 기법 강의서까지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